론리 오펜더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유행이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독 범죄자.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게 뭐 단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왜냐면 이게 예전에 따지면 여러 명이 막 여러 몰려다니면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데 요새 이제 보면 외로운 분노가 폭력으로 전환될 때 이제 론리 오펜더라는 게 이제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고립감과 소외감이나 무기력이 증가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 관계라든가 뭐 종교 및 사회단체 영향이 저하로 되면서 개인의 전체성과 소속감이 약화되면서 이런 게 증가되고요. 이러한 정서 공백이 음모라든가 증오라든가 극단주의 어쨌든 콘텐츠가 많이 이제 생겨나죠. 유튜브라든가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분노가 표출되면서 개인이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올 초에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버 트럭이 그 폭파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뉴올리언즈의 그 또 폭파했던 이런 개인이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론리 오펜더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에 이 론리 오펜더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스크와 이제 테슬라 테러를 그때 이제 목표로 보여주셨어요. 하는 걸 화제의 난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디지털 생태계와 알고리즘 기반의 자기 급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심각하고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그렇게 많이 만들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곧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나 레딧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중에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급진적인 약간 그런 커뮤니티인데 텔레그램 검열이 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검열의 약간 플랫폼이 이제 과격한 어떤 콘텐츠 노출이 기반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중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사용자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사실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그런 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거든요. 선호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과격한 걸 계속 보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문제인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계속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한때 그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네. 계속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일상생활 할 때도 막 그게 생각이 나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 생각이, 사고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끊었어요. 네. 무서운 이야기요. 예, 그 막 범죄 이야기 이런 거 한때 막 재밌잖아요. 유행이었잖아요. 재밌어서 계속 예. 봤는데 예. 자꾸 막 아니 그리고 이제 자기만 근데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 절대 다수로 보면 약간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이런 케이스가 극빈적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게 혼자만 보는데 그 사이버 상에서는 자기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전체의 5%밖에 안 되더라도 5%가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지극히 정상이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몇 개가 뭐 몇십 개가 붙으면 그게 또 힘을 얻는 약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을 생각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요. 좀 더 타인을 증오하거나 어떤 현실을 파괴하는 쪽으로 행동이 극단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과거의 어떤 테러리즘과 다르게 예측이 어렵고 탐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챗GPT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의 어떤 상징적 타겟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머스크가 이래서 약간 좀 머스크나 테슬라가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어쨌든 정치 분열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어쨌든 문제로 바뀌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기존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어떤 네트워크 해체와 분산화가 좀 이루어지는 약간 이런 게 있으면서 조직이 해체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조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 과거에는 막 알카에다라든가 ISIS라든가 뭐 구구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FBI라든가 CIA 추적에서 상당수 해체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 명확한 지휘 체계도 없이 셀프 테러리스트가 이제 되고 있는 약간 이런 거고 미션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제 실행하는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단속이 어려워지고 사전 탐지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거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과 영웅주의가 왜곡된 내면화가 좀 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어쨌든 알고리즘의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자고 약간 왜곡된 약간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스스로 이제 자위를 한다고 할까요? 약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이 타락한 시스템을 깬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요런 론리 오펜더의 특징이 사회에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고 폭력 행위를 하면서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약간 이런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럴 가능성도 좀 있으면 존재감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게 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좀 계십니다. 잘 보시면 가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정의 큰 기업을 이제 테슬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파괴하면서 불평등한 자본 권력을 상징하는 복수로 이제 막 하는 약간 근데 폭력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세상을 자기를 각인시키는 퍼포먼스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면서 더 상징적인 존재로 움직이면서 약간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에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의 약간 경고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우리 조직이나 우리 어쨌든 이 사회 시스템에서 뭔가 좀 들고 이제 폭력이 이제 그 가장 논리적인 언어로 약간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좀 방어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